언어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언어가 같은 국가끼리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설립한 이유도 영어권 국가들끼리의 동맹으로서 언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프랑스는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길을 영어로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중 한 명이 영어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는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지는 사실 한참이 지났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영어 사용을 꺼립니다. 사실 지난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인들이 괜히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유럽 내에서만 보더라도 원래 영어보다 프랑스어 사용이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부상으로 유럽 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사회를 진행할 때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영어를 사용하며 프랑스어의 영향력은 위축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틈타 프랑스어 사용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어의 지배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에 프랑스어를 퍼뜨리기 위한 30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리들에게 프랑스어 강습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의 프랑스 학교를 2배로 늘리고 자국에 들어온 난민들에게 무료 프랑스어 강습을 400에서 6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시 영어의 위상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프랑스어는 현재 2억 7만 4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5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서 다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작년 프랑스의 주요 대학교 학과별 입학 인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한국어 전공 지원자 현황이 프랑스 정부를 놀라움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파리대학교, 라로셸 대학교, 리옹 3대학교, 보르도 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전공 지원자 수 관련 그래프가 담겼습니다. 프랑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며 관련 학과는 7개 대학에 설치됐습니다. 특히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40명을 뽑는데 1,4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는 프랑스인들은 사실 외국어 습득에 대해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이 같은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어는 프랑스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모국어로 사용되며 유럽 내에서는 독일어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유럽 내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공용어로 존재했던 이유는 중세시대 때의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귀족의 언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례로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어조차 배우는 것을 꺼렸던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K컬처로 불리우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언어 자부심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인데요. 그러한 프랑스도 한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K-팝, 웹툰, 드라마, 예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인 BFM TV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한국 영어였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영화 정책의 결과 올드보이, 부산행, 기생충 등의 작품이 탄생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오래전부터 한류의 중심으로 기능해온 K-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11년 프랑스 파리 제니스 공연장에서 개최되어 성공을 거둔 K-팝 콘서트를 시작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와 블랙핑크로 이어진 한국 음악 산업의 영향력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프랑스 매체에서 한류를 집중 보도하고 분석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한국어학과가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서 학과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의 눈부신 성장으로 프랑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부터 한국에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져 폐지되었다. 한국어학과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동안 프랑스 및 유럽 내에서 일본어 교육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과 학과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억지로 일본어 교육을 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교육부에서조차 일본어 학과 폐지와 축소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성장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어 학과의 연이은 폐지는 프랑스 교육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어 학과는 내리막길을 걷는 현재 한국어학과는 경쟁률이 수직 상승을 하며 입학생 선발 기준도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성적도 높아야 하며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학생들만이 한국 학과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단순히 K-팝 등 한국 문화에서 흥미를 갖게 된 학생들이 아니라 보다 잠재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높아지면서 강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며 유럽의 문화수도 프랑스 파리에 새로운 한류 전진 기지가 들어섰는데요. 원래 1980년부터 파리의 에펠탑 맞은편에 한국문화원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커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좁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파리 최중심과 샹젤리제 거리에 파리 코리아 센터 간판을 달고 새로 문을 연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규모는 전보다 5배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가 주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를 넘어 정치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필리프 포르주안 프랑스 대사는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한국과 프랑스가 머리를 맞대고 우주부터 원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미중 갈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커스 동맹의 현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르포르 대사는 팬데믹과 오커스는 두 가지의 블랙스완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안보부터 원전까지 프랑스와 한국 양국이 손잡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불 협력 관계자들도 대중무역 적자에 집중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대중 견제를 넓히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서 심할 경우 충돌까지 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한반도는 미중 갈등이 첨예화할 가능성이 큰 곳인 만큼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미중과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한국과 프랑스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시사했는데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지리 프랑스 연구혁신 총국장을 만나 우주,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레어 지리 연구혁신 총국장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양국이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차관은 누리호에 이어 다누리 발사와 올해 안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클레어 연구혁신 총국장도 양국이 지난 1981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이후 원자력 공동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25차 원자력 공동 조정위원회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영어 습득덕거리던 프랑스가 아시아 국가의 언어인 한국어 배움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